안녕하세요. 그림형법의 김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속요건의 일반 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해마다 환절기가 되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도지는데, 자, 올해도 여지없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겼습니다. 자, 목소리가 좀 잠기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오늘 배울 설명 그림이고, 자, 이건 설명 그림을 간단하게 압축한 암기 도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자, 이걸 암기하려고 한다고 했죠. 자, 이 암기 도형을 암기하고 나면 자, 이 설명 그림은 자연히 연상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등장 그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 시간에 등장하는 그림들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구속요건을 나타낸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것은 구속요건 해당성. 자, 구속요건 해당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충족을 나타냅니다. 곤충 충자를 따서 충족을 나타내고, 자, 이건 기수를 나타냅니다. 자, 이건 미수를 나타냅니다. 자, 원래 미수의 미자가 이 미자는 아니지만, 자, 그림 형법에서는 가장 쉬운 한자의 음만을 빌려왔다고 했죠. 자, 그래서 미수를 나타내고, 자, 이것도 형법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형법의 형자가 이게 아니지만 가장 쉬운 한자의 음만을 빌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금지를 나타냅니다. 금지. 자, 그리고 이것은 요구르트병입니다. 그래서 요자를 따서 요구를 나타내고, 자, 이것은 기술을 나타냅니다. 기술. 뭔가를 기술한다 할 때 기술. 자, 그리고 이것은 바바리맨이죠. 그래서 음란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자, 이건 추입니다. 추. 그래서 추의 추자를 따서 추상적. 자, 그리고 이것은 장독이죠. 장독. 그래서 장자를 따서 보장적 기능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은 벨입니다. 벨. 누르는 벨인데, 그래서 벨링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은 이빨을 보면 M자가 써 있죠. 그래서 엠니마이어를 나타냅니다. 엠니마이어. 자, 이건 명예를 나타내고, 자, 이건 신발입니다. 그래서 신용을 나타냅니다. 자, 이건 무죠. 무의 무자를 따서 업무를 나타냅니다. 자, 이거는 대상, 트로피입니다. 그래서 대상. 자, 이건 사람 인자죠. 그래서 인과관계. 자, 아이를 업고 있는 아빠의 모습인데, 그래서 보증인 지위를 나타냅니다. 자, 이거는 가지죠. 가지의 가자를 따서 가치를 나타내고, 자, 이건 뭘 가치를 나타냅니다. 자, 이것은 판단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건 판단의 객체. 자, 알파벳 G인데, 알파벳 G를 써서 객관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건 주사위죠. 그래서 주관적. 자, 이건 뱀 사자를 써서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객관적 사실 판단. 자, 이것은 주관적 가치 판단이 되겠죠. 자, 이건 구성요건을 나타낸다고 했고, 자, 구성요건은 이렇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나뉘게 되죠. 자, 이것은 구성요건적 착오가 됩니다. 자, 이것은 금지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불법 영득 의사고, 자, 이건 경향, 자, 이것은 목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목적적 범죄 체계, 그리고 이 W는 벨제를 나타냅니다. 자, W인데 벨제링인 거는, 자, 벨젤이 독일 사람이죠. 독일에서는 W가 비읍 발음이죠. 그래서 벨젤. 자, 그리고 이것은 귤과 호랑이 모양인데, 자, 귤의 규자와 자, 호랑이의 범, 그래서 규범적을 나타냅니다. 자, 이건 머리가 공 모양이죠. 그래서 공무원. 자, 그리고 이건 수염이 달렸죠. 수염이 달려서 나이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 자, 이거는 객관적 귀속을 나타냅니다. 자, 객관적, 약간 귀 모양이죠. 그래서 귀속. 자, 이렇게 해서 등장 그림을 다 살펴봤는데, 잠깐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 암기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구성요건의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요건이란, 자,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자, 기술해 놓은 것. 자, 이걸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자, 이것을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
자, 형법 250조 살인죄를 보면, 자,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 자. 자, 이게 구성요건입니다. 자, 또, 자, 333조 강도죄를 보면, 자,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 자, 이게 강도죄의 구성요건입니다. 자, 이렇게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를 자,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자, 이것이 구성요건입니다. 자, 구별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구별 개념으로는 자, 구성요건 해당성과 구성요건의 충족이 있습니다. 자, 먼저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자, 어떤 행위가 자,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 즉 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구성요건은 자, 불법한 행위 유형을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으로서 자, 이건 정적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구성요건 해당성은 자, 어떤 행위가 자, 이러한 구성요건에 합치한다는 자, 이런 동적 개념입니다. 자, 따라서 자, 이 구성요건과 구성요건 해당성은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자, 그리고 구성요건의 충족인데 자, 구성요건의 충족이란 자, 특정한 행위가 자, 이 구성요건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자, 이렇게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게 되면 이때는 기수가 되고 자, 충족하지 못하면 미수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살인의 고의로 자, 사람에게 총을 발사해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자, 이때는 이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했죠. 자, 따라서 이때는 살인죄의 기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살인의 고의로 총을 쐈는데 자, 사람이 사망하지 않고 그냥 경미한 총상에 그친 경우 자, 이때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자, 이때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죠. 자, 따라서 이때는 미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기수가 되고 자, 충족하지 못하면 미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별 개념까지 봤고 자, 이번에는 구성요건의 유형인데 자, 이건 그림 배치상 자, 다음 시간에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성요건 이론의 발전 과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요건의 발전 과정이란 자, 우리가 범죄 체계론을 볼 때 이미 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구성요건이 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데 자, 고전적 범죄 체계에서는 자, 객관적인 것은 불법으로 자,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 자, 이렇게 철저히 분류를 했죠. 자, 그래서 구성요건에는 자, 이렇게 객관적인 것만 있다가 자, 신고전적 범죄 체계로부터 자, 이렇게 서서히 자, 가치적인 부분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다가 목적적 범죄 체계에 와서 자, 책임 요소였던 이 고의와 과실 자, 이것이 자, 이제 구성요건 요소가 되면서 자, 이제 구성요건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자, 고의, 과실, 목적 등 자, 이렇게 주관적인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합일태적 범죄 체계에 이르러서는 자, 이제 구성요건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자, 이렇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자,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구성요건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자, 구성요건의 발전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구성요건의 발전 과정. 자, 그 첫 번째로 벨링의 구성요건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링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자, 이 벨링은 자, 고전적 범죄 체계 당시의 학자입니다. 자, 이 벨링은 자, 구성요건을 자, 위법성과 책임과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범죄 성립 요소로 본 최초의 학자입니다. 즉 구성요건의 창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에 있어서 자,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봉쇄함으로써 자,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구성요건은 가치 판단이 포함되지 않는 몰가치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몰가치적이라는 말은 가치가 들어가지 않는 사실을 말한다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전적 범죄 체계 당시에는 자, 객관적인 것은 불법으로,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 자, 이렇게 철저히 구분을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구성요건은 객관적인 것만을 몰가치적으로 파악한다고 했는데 자, 지금 이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몰가치성을 보면 자, 구성요건은 평가의 객체를 유형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자, 따라서 객체의 평가인 위법성 자, 이것과는 완전히 독립된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라고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살인죄의 구성요건에서
자, 사람을 살해한 자. 자, 여기서 사람과 살해. 자, 이것은 객관적인 것들이죠. 자, 이렇게 구성 요건은 자, 객관적 사실을 기술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구성 요건은 몰 가치적인 객관적 사실 판단이 되고, 자, 반면에 위법성은 자, 유형적으로 기술해 놓은 이 평가의 객체. 자, 이걸 평가한 것이니까 여기에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겠죠. 자, 따라서 위법성은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규범적 요소로서 객관적 가치 판단이 됩니다. 즉, 구성 요건은 객관적인 사실. 자, 위법성은 객관적 판단.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객관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 요건은 행위의 외부적인 객관적 측면에 대한 기술일 뿐이고, 자, 주관적인 것. 자, 이것은 모두 책임에 속합니다. 자, 이건 고전적 범죄 체계죠. 자, 따라서 자, 구성 요건은 객관적 사실 판단이 되고, 자, 책임은 주관적 가치 판단이 됩니다. 자, 벨링 당시의 범죄 체계가 고전적 범죄 체계니까 객관적인 것은 불법으로,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 자, 그래서 구성 요건은 자, 몰 가치적인 객관적 사실 판단에 불과하다고 자,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이게 고전적 범죄 체계에서 벨링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벨링은 구성 요건은 이렇게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순전히 객관적인 것이라고 봤는데, 자, 그런데 자, 그 이후에 자, 구성 요건 요소 중에서도 가치 판단을 요하는 자, 이런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자, 엠리 마이어라는 학자가 있는데, 자, 이 엠리 마이어는 자, 구성 요건은 원칙적으로 몰 가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가치 판단에 의해서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 규범적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뒤에서 보겠지만 자, 구성 요건에는 자, 기술적 구성 요건 요소와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 구성 요건 요소란 자, 별도의 가치 판단 없이 자, 그냥 구성 요건에 기술된 것만 보고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성 요건. 자, 이걸 기술적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자, 살인죄의 구성 요건을 보면 자, 사람을 살해한 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사람과 살해. 자, 이건 이렇게 기술된 내용만 보고도 그 의미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별도의 가치 판단을 요하지 않고 자, 기술된 것만으로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성 요건. 자, 이걸 기술적 구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기술된 것만 봐서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없고, 자, 규범적 가치 판단을 거쳐야만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구성 요건. 자, 예를 들면 자, 존속 살해죄의 구성 요건은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직계 존속. 자, 이것은 이 구성 요건만 봐서는 그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없고, 자, 이건 민법적 가치 판단을 거쳐야만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자, 이렇게 규범적 가치 판단을 거쳐야만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성 요건. 자, 이걸 규범적 구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벨링은 구성 요건은 자, 몰 가치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자, 구성 요건에는 규범적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자, 이 벨링의 몰 가치성은 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발견이 됩니다. 자, 벨링은 구성 요건은 자, 주관적 요소 없이 자, 순수하게 객관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주관적 요소도 구성 요건 요소가 된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매츠거라는 학자가 자, 불법 영득 의사, 경향, 목적과 같은 자, 이런 초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건 신고전적 범죄 체계죠. 자, 그리고 목적적 행위론의 벨젤이 일반적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인 고의 과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 벨링의 구성 요건의 객관성. 자, 이것도 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 요건 이론의 발전 과정을 봤는데, 자, 이건 우리가 이미 봤던 자, 이 범죄 체계론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자, 범죄 체계론을 잘 정리해 두셨다면 자, 이것도 잘 정리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구성 요건의 요소인데, 자, 여기에는 기술적 구성 요건 요소와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 자, 그리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와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된 구성 요건 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 요건 요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기술적 구성 요건 요소와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를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잠깐 봤었는데, 자,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란, 자, 구성요건이 사실적, 대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자, 가치 판단이 필요 없이, 자, 단순한 사실의 인식만으로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성요건 요소. 자, 이걸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그냥 척 보면 아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살인죄에서의 사람, 자, 절도죄에서의 재물, 주거 침입죄에서의 주거. 자, 이런 것들은 자, 특별한 가치 판단 없이도 자, 척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구성요건에 기술되어진 것만 봐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구성요건. 자, 이걸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란 구성요건 그 자체만으로는 그 의미를 알기 어렵고, 자, 규범적 평가, 즉 가치 판단에 의해서만 자,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구성요건 요소. 자, 이걸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존속 살해죄에서의 직계 존속이라는 개념. 이것은 민법적 가치 판단을 거쳐야만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자, 또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라든지, 자,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자, 막연히는 알 것 같지만 정확히는 어느 정도가 추행이고 또 어떤 행위가 음란한 행위인지, 자, 이것은 법관의 가치 판단을 거쳐야만 자,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구성요건에 기술된 것만으로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없고, 자, 규범적 가치 판단을 거쳐야만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자, 이걸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에는 법률적 평가를 받는 경우와 사회적 경제적 평가를 받는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법률적 평가를 받는 경우로는, 자, 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 자, 존속 살해죄에서의 직계 존속, 자, 유가증권 위조죄에서의 유가증권, 자, 그리고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 자, 이런 것들이 법률적 평가를 받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평가를 받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로서는, 자,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음란, 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명예,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신용, 자,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 자, 이런 것들이 사회적 평가를 받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자,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 중에서는 사회적 평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 평가를 받는 것인지, 자,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요건에는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는데, 그럼 자, 이렇게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를 구별하는 구별 실익은 뭘까? 자,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고의 인정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고의는, 자, 오간의 작용, 즉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는, 자, 이런 오간의 작용에 의한 사실의 인식만으로도 고의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고의는, 자, 이러한 사실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자, 그 의미의 인식도 필요로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양자의 구별 실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착오에 있어서도 양자가 차이가 있는데, 자,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착오는 항상 구성요건적 착오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착오는, 자, 구성요건적 착오가 될 때도 있고, 자, 금지 착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헌 책방을 운영하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갑은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손님 을이, 자,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소설책을 들고 와서는, 자, 이걸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자, 이 갑에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 먼저 갑은 글을 전혀 모르니까, 자, 이 소설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즉, 음란한 서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인식을 했는데, 자, 이 정도는 음란 서적이 아니라고, 자, 이렇게 법적 평가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경우처럼 아예 음란 서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자, 이때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처럼, 자,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했지만 그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 자, 이건 금지 착오가 됩니다. 자, 금지 착오 중에서도 포섭의 착오죠. 자, 이렇게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의 경우에는, 자, 구성요건적 착오가 될 수도 있고 금지 착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는 사실의 인식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되니까, 자, 이때는 구성요건적 착오만이 문제가 되지만,
자,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의 경우에는 사실의 인식뿐만 아니라 그 의미의 인식까지도 있어야만 고의가 인정된다. 자, 따라서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의 경우에는 이게 구성요건적 착오가 될 수도 있고 금지 착오도 될 수가 있어서 양자의 구별 실익이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란 자, 행위의 외부적 현상을 기술해 놓은 것. 자, 이걸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행위 태양,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 수단, 행위, 행위 상황, 결과, 그리고 인과관계, 객관적 기속. 자, 이처럼 행위의 외부적 상황을 기술해 놓은 것. 자, 이걸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란 자, 행위자의 내심적, 주관적 상황에 속하는 현상. 자, 이걸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고의, 과실, 목적 등 이렇게 행위자의 내심적, 주관적 상황에 속하는 것을 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술된 구성요건 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라는 것이 있는데 자, 기술된 구성요건 요소란 자, 말 그대로 구성요건이 자, 명문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자,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란 자, 형법에 자, 명문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자, 형법 이론상 인정되는 구성요건 요소. 자, 이걸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불법 영득 의사, 자, 보증인 지위, 인과관계, 자, 그리고 객관적 귀속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형법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 형법 이론상 인정되는 그런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요건을 다 살펴봤는데 자, 간단히 복습을 하고 이제 암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자, 구별 개념으로서 구성요건의 해당성과 구성요건의 충족이 있는데 구성요건의 해당성이란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합치하는 것을 말하고 자, 구성요건의 충족이란 특정 행위가 구성요건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리고 구성요건 이론의 발전 과정을 보면 처음 벨링은 구성요건을 몰 가치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그 이후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의 발견으로 이 몰 가치성은 깨어지고 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발견으로 자, 구성요건의 객관성도 깨어지게 된다. 자, 그리고 구성요건 요소에는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는데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는 구성요건이 사실적 대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자, 척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성요건을 말하고 자,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는 자, 규범적 가치 판단을 거쳐야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성요건을 말한다. 자,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에는 사회적 평가를 받는 경우와 법률적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 사회적 평가를 받는 경우로는 자, 음란, 명예, 신용, 추행, 업무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경우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 자, 직계 존속, 유가증권, 재물의 타인성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를 구별하는 실익으로는 자,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는 사실의 인식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만 자,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는 사실의 인식뿐만 아니라 자, 의미의 인식도 있어야 고의가 인정된다. 자, 따라서 자,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의 경우에는 자, 착오의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가 될 수도 있고 금지 착오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는데 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란 자, 행위의 외부적 현상을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하고 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란 행위자의 내심적, 주관적 상황을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자, 마지막으로 기술된 구성요건 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가 있는데 자,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에는 불법 영득 의사, 인과관계, 보증인적 지위, 그리고 객관적 귀속 등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습까지 마무리됐고 자, 이제 암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는 자, A4 용지를 이렇게 접어서 자, 여기에 따라 그린다고 했죠. 자, 여기에 한 칸이 자, 여기에 한 칸입니다. 자, 이쪽에 좀 여유를 두시고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다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시고 자, 구성요건이랑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를 자,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자, 이게 구성요건이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리고 구성요건의 유형인데, 자, 이건 별도로 정리한다.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해, 충. 자,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과 구성요건의 충족.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충족하면 기수. 자, 충족하지 못하면 미수.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벨링의 구성요건 이론. 자, 벨링은 법관의 자유적 해석을 봉쇄함으로써 자, 보장적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몰 가치성과 객관성. 자, 몰 가치성으로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구성요건은 객관적 사실 판단이 되고, 자, 위법성은 객관적 가치 판단이 된다. 자, 그리고 객관성.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구성요건은 객관적 사실 판단이 되고, 자, 책임은 주관적 가치 판단이 된다. 자, 그리고 엠리 마이어. 자, 구성요건은 원칙적으로 몰 가치적이지만, 자, 예외적으로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자, 그래서 벨링의 구성요건의 몰 가치성. 자, 이것은 깨어지게 되고, 자, 벨젤의 자,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자, 메체거의 자,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불법 영득의사, 경향, 목적. 자, 이런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발견으로 자, 이 구성요건의 객관성. 자, 이것도 깨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그래서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 자, 이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는 자, 단순한 사실의 인식만으로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성요건 요소. 자, 쉽게 말해서 척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자,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 자, 이건 가치 판단에 의해서만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구성요건 요소이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 자,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는 자, 사실의 인식만으로 고의가 인정되고, 자,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된다. 자, 그런데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는 자, 이때의 고의는 사실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미의 인식도 필요로 한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될 수도 있고 금지 착오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에는 자, 법률적 평가를 받는 경우와 사회적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 법률적 평가를 받는 경우로는 자, 공무원 또는 중개인, 직계 존속, 자, 유가증권, 재물의 타인성. 자, 그래서 공직 유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사회적 평가를 받는 경우,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건 음란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명예, 신용, 추행, 업무. 자, 그래서 명신추업, 음란.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명신추업, 음란, 명신추업.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건 객관적 구성요건인데, 자, 이건 고의의 인식 대상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다음에 고의를 정리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만 그려 놓으시고, 자, 그리고 기술된 구성요건 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불법 영득의사, 보증인 지위, 자, 인과관계, 객관적 기소. 자, 옆칸에 한 번만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여기 여유를 좀 두고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를 자,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자, 이게 구성요건이다. 자, 구성요건의 유형, 이건 별도로 정리하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해, 충. 자, 구성요건 해당성과 구성요건의 충족이죠. 자, 충족하면 기수, 충족하지 못하면 미수가 된다. 자, 벨링의 구성요건 이론. 자, 벨링은
법관의 자유적 해석을 봉쇄함으로써 보장적 기능을 구현하고자 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러기 위해서 구성요건은 몰 가치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했다. 자, 몰 가치성으로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객관적 사실 판단이 되고 구성요건은 자, 위법성은 객관적 가치 판단이 된다. 자, 그리고 객관성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구성요건은 객관적 사실 판단이 되고 자, 책임은 주관적 가치 판단이 된다. 자, 그리고 엠리 마이어 자, 구성요건은 원칙적으로 몰 가치적이지만 자, 예외적으로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 그래서 자, 벨링의 이 구성요건의 몰 가치성 이거는 깨어지게 되고 자, 벨젤의 자, 이렇게 그려주고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고의와 과실 그리고 웨츠거의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불법의 의사, 경향, 목적 자, 이런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발견으로 자, 이런 객관성도 깨어지게 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 자, 이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는 자, 척 보면 알 수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란 가치 판단에 의해서만 그 의미 내용을 확장할 수 있는 구성요건 요소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기술적 구성요건의 경우에는 자, 사실의 인식만으로 고의가 인정되고 자,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된다. 자, 그렇지만 규범적 구성요건의 고의는 자, 사실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미의 인식도 필요로 한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 요소, 아니, 구성요건 착오가 될 수도 있고 금지 착오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에는 자, 법률적 평가를 받는 경우와 사회적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 법률적 평가를 받는 경우 자, 여기는 공직, 유타 자, 그래서 공무원과 중재인, 직계존속, 유가증권, 재물의 타인성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사회적 평가를 받는 경우 자, 여기는 음란, 명신, 추업 자, 이렇게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자, 이렇게 있다. 자, 이건 나중에 정리한다고 했죠. 그리고 기술된 구성요건 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에는 불법 영득 의사, 보증인 지위,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암기까지 다 마쳤는데, 자, 암기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손으로 꼭 그려보셔서, 자, 본인이 직접 그려볼 수 있을 때 암기가 되는 겁니다. 꼭 손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구독을 해주셔야, 자, 영상을 제작하는데 힘이 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